조금 나는 한살림 하면 우리가 물품을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실적으로 그 30억의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그 비중이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적어도 한살림 안에서는 나는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서로가 신뢰하고 있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물품을 건네받는 그런 한살림이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나는 그 생각은 한살림이 좀 안 버리고 가졌으면 해요. 우리가 땅을 살리고 또 뭐 지역을 살리고 하는 그런 활동에 이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먹을거리 말고 정말 다른 걸로도 몸과 마음을 살리는 그 활동이 앞으로 좀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 그 한살림 회원들이 매장에 와서 단순하게 물품을 가져가요. 근데 그 물품을 가져갈 때 물론 생산자의 마음과 건네주는 사람의 마음도 가져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더 맑게 또는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이 한살림 안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물론 훌륭하게 있죠. 그 무의당 선생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일종의 수련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식화가 영적인 의식화가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한살림에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일반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씨앗 하나에도 생명이 있고 그 씨앗은 내 주변에서도 자라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공감하고 그 경험하는 순간부터 생명에 대한 그 가까움은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그 한살림 내에서는 좀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로 사람들을 계속 머리 아프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그 그 생태에 대한 각성, 생명에 대한 각성도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밭에서 콩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밥 먹고 하자고.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그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사는 모습도 비슷하고 아이들이 또 같이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같이 나와서 키우고 이러면서 정말 생활 공동체가 됐었구나.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옛날처럼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골이더라도 아니면 함께 젊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도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게 좀 쉽지가 않고 또 시골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층이 없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살림과 같은 이런 생활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범위가 넓고 이제 그 조합원들도 뭐 하시는 일도 다양하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좀 더 이런 협동조합이 하나의 어떤 그 생활 공동체처럼 좀 더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곳으로 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애착이 많은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비조합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게 소통의 문제인데 이 한살림은 단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비전은.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실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이제 서로 더불어 소통하는 한살림의 모태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노컬푸드니 어쩌냐 해서 가까운 먹을거리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매우 참 소중하고 원칙적으로 맞다고는 보는데 현실이 너무나 참 굉장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일단 몇 가정이나 몇 소비자들은, 소수들은 그렇게 나누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상당히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벌써 몇십 명만 생산자가 돼도 그것을 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물류 거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작은 물품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은 어떤 한살림적 입장에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좀 차별화된 다른 어떤 거리를 많이 생산자,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배하시는 저희 공동체 상황들이 뭐 200평, 300평씩 재배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그런 것들을 갖다 연합에다 내려면은 이제 가격대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지역에서 소비시켜 주면은 다양한 품목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물건들을 소비시켜 주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지역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연합에다 올리는 어떤 대량화 하다 보니까 그 원체 한 품목에 집중이 되는데 지역 농업은 여러 가지가 이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게 지역 농업의 특징이니까 그것들을 살림으로써 한 사람이 100가지를 재배할 수는 없더라도 10가지, 15가지 정도를 먹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되다 보면은 품목들이 진짜 다양하게 먹을거리들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지역 물류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하다못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좀 길게 쳐다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거점 물류센터를 우선은 빨리 전라북도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다가 물건들을 생산자들이 거기다 갖다 내면은 알아서 이렇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맞추는 것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말은 이제 생산 소비했지만 한 몸으로 출발하자는 게 한살림의 원래 뿌리였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골에서 농약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치고 제초제 안 쓰고 생산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시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결국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원래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는 한 몸이죠. 근데 이것이 소비 욕구가 늘어나고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기대도 커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 중심의 경향으로 좀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환기하고 그래서 원래 한 몸인 사실을 좀 다시 깨닫는다 그럴까 실감한다 그럴까 그런 마음의 새로운 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조금 덧붙인다면 30년 전에 한 사람이 막 출발할 때에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어떤 환경하고 지금 30년 후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지금 천재지변, 기상이변, 기후변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는 생산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들을 도시 소비자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한 차원 다시 달라진 차원의 생산자 소비자의 연대 교류 협력 이것들이 절실히 이렇게 요청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조금 망각해 갈 뻔했던 이것을 다시 원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초심을 지금 기대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다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형태로 볼 때는 뭐 생명이다 이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진행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지금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생명이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또 지역도 거기에 편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 목적을 얼마나 잘 구현내고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릴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한살림을 볼 때는 이게 우리 거다. 지역에서 같이 해야 될 중요한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도시민을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뭐 그렇고 소비자들도 더 그런 측면에서는 한살림이 지역에 어떻게 조금 더 밀착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저희로서도 관심이 많죠. 작년 넘어서부터는 지금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합원들에게 맞춰서 사실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은 활동대로 재미있고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살림 운동은 그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농업도 살려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는 한살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살림 차원에서의 그런 뭐 쌀 소비 촉진 운동이라든가 유전자 변형된 그 작물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의 싸움이라든가 탈핵 운동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돌아봐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한살림, 그렇지만 조합원들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한살림, 그래서 그거를 포문을 열 수 있는 데가 바로 지역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살림은 가장 핵심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장일순 선생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정말 건전하고 살아있는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또 지역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한살림이 튼튼하게 해 주어 왔고 또 앞으로도 원전 문제랄지 또 뭐 그런 또 대체 에너지 문제 이런 거와 같이 또 지방 자치 특히 생명 산업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독보적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살림이 그런 거 연결 고리와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살림이 그 골목마다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중심, 생활 공동체의 어떤 거점이 될 만한 지역마다 매장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각 지역마다 만들어진 그 한살림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각 또 생산지에 새로 만들어질 생산자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게 진짜 한살림이잖아요. 이제 생산 소비가 함께 만나는 게 진짜 함께 살기인데, 그래서 한살림 전북이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를 번역으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넓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뭐 마당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부는 가능하면 한살림 전북이 같이 생산자들도 사실은 그 전라북도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는 전북 차원에서 좀 해 나가고 활동 부분은 뭐 매장이나 이런 게 일부는 이제 또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이 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작은 지역들의 지역 조직들과 생산자족들이 다 아울러지는 그런 한살림 전북연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한살림이 지향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살림의 지향점은 생명해야 된다는 것. 생명사상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우리가 하는 한살림 운동은 운동이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함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먹고 조금 쓰면서 지구를 덜 상하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우리 회원들을 좀 많이 늘려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한 10%, 20% 돼가지고 정말로 회원을 많이 늘려서 많이 먹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적게 먹고 적게 쓰면서도 한살림 정신을 뚜렷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살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조합인데요. 그걸 연결하는 또 저희 실무자와 활동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저희 한살림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우리 실무자나 활동가들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한살림 운동이 앞으로 발전되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한살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조직이 발전하면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의 발전과 함께 개개인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한살림이 추구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 하면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무자는 연결하면서의 고충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 안아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한살림을 더 잘 하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할 것인지의 고민. 그럼으로써 우리 이웃과 전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물어보면, 특히 우리 시민들이나 활동가한테,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지역 물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이 농도이면서도 사실은 한살림에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역 물리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고민이 사실 많고 가장 숙제가 큽니다. 한살림은 다양성이 모여있는 조합입니다. 저희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 전북 한살림만의 정말 틀린 부분은 저희 전북에 맞는 지역 물리를 견인하고 저희 전북에 있는 생산자와 함께하는 조합을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의 지향점은 지역 물리를 통해서 저희 전북 한살림이 다양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저희만의 특성을 갖는, 그래서 전북 한살림의 새로운 유형의 한살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저희 조합원이나 생산자나 저희 실무자나 활동가들이 같이 봉무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생명이 존중받고 같이 행복한,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전북 한살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